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제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늘 조심하자, 유의하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막 띄울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이렇게 막 두들기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그 언론이나 그 매체 등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헷갈려요. 저도 막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 이거 해도 되는지 마는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던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요즘 막 워낙 주가가 막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또 다시 또 코인 쪽으로도 이제 관심 갖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은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21일 예상대로 3번 3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 하여튼 연준의 그 발길질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죽겠어요, 지금. 연준 때문에. 자꾸 저렇게 이제 발길질 차니까 옆구리가 아픈 거야. 허리도 아프고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특히 가슴이 아파요. 특히 다른 투자 그 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우리 암호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찢어지지. 맴짓이라고 하네, 맴짓. 하여튼 마음이 찢어져. 또 이 시국에 남몰래 웃는 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폭락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웃냐, 기뻐하느냐,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것도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하락 쪽으로 인전 투자하는 또 ETF가 있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보면 ETF도. 하락에 투자하는 ETF인데, 여기에 넣은 투자자들은 상당히 요즘 입이 찢어진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야, 또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저도 들었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인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뉴욕 증권거래소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인버스 ETF, 인버스 ETF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이 됐어요. 상장됐고, 6월 21일이야. 상장됐는데, 캐나다 증시에도 이제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은, 이번 거는 세계 최대 시장이죠.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인데요. 비트코인 ETF, 하여튼 ETF도 있긴 있죠. 있는데, 이 상품명이 뭐냐, 이거. 프로시어즈 숏이야, 숏. 프로시어즈 숏,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BITI, 뭐 되는가 봐요. 이 비트코인 선물과 연동돼 있어, 선물. 이 비트코인 선물과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 선물 가격이 내려가면은, 거꾸로 ETF는 올라가는 구조야. 그러니까 결국 인버스죠. 선물이 막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ETF는 막 주구장창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다. 인버스니까. 이 해당 상품이 출시된 6월은 결국 뭐냐, 크립토 겨울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크립토. 그럼 크립토 겨울이 뭐냐? 그 암호화폐 가격이 전년 최고점 대비했을 때 50% 이상 폭락을 해가지고 자금 유출과 거래량이 저조해지는 그런 시기를 보통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그 7만 달러 가까이 오르면서 막 사상 최고가 찍었던 그 비트코인이 이제 반토막이 났어. 반토막이 난 상태다. 여기 나머지 코인들도 거의 추풍 낙엽이지. 거의 90%, 95%까지 빠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지금 5원, 4원짜리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고려해가지고 투자자들의 그런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ETF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는가 봐요.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또 사람들이 투자하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겠지 했는데 상장 당시에는 약 78억 3,908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상장 당시에 그 운용 규모가. 근데 이달 21일 기준 보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야. 1,375억 5,479만 원이었어. 아유, 슈팅했죠. 17배나 컸어요. 17배 증가를 한 겁니다. 지난달 초에 투자했던 수익률은 지금쯤 한 10%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들. 이 상품이 그 나오기 전까지는 미 증시에는 비트코인 선물이 오르면은 가격이 뛰는 정주행이야. 정주행 ETF만 상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코인 하락에 대응하는 수준이니까 코인 하락. 그래, 코인 폭락해라. 나는 인버스 탄다 해가지고 이 인버스 ETF에 가락 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웃기죠. 그럼 겨울이 너무 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핵심을 보자. 그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떨어지는 이유. 이 주범이 뭐냐? 미연준이야, 미연준. 연준. 때려잡죠, 연준. 연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지난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후에 이제 5월부터 0.5%포인트, 뭐 6, 7, 9, 세 차례 이제 스트레이트로 0.75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제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그 암호화폐 대신에 안전하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이제 채권들은 갈아타 채권. 이 채권 쪽으로 갈아타더라. 그 미국 증시와 이제 비트코인 사이의 동조화 현상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 주식 그 하락의 기저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암호화폐 혼조, 뭐 나홀로 오름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하락 사이클도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반감기를 맞이한답니다. 반감기. 그럼 공급량이 줄고 채굴에 필요한 전력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이 급등을 해요. 하지만 반감기 이후에 2년부터는 급등한 가격이 다시금 또 꺼지는 현상이 2012년 이후 주기적으로 이제 포착이 되는 거야. 2012년 이후로 주기적으로 포착이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 그 비트코인 그 반감기는 2020년 5월이었답니다. 5월. 딱 2년이 지났어. 그 비트코인 가격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시점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당분간 그 크립토 겨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일지는 오직 10만이 하지 않겠냐. 10만이.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 예측한다는 게 힘들죠. 뭐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오직 10만이 알겠지만 연준의 그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하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연준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지금의 긴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물가 지표의 개선이 없는 한 그 하락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하락장 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작정 기다려야 돼? 뭐 비트코인 가격 지지선을 잘 확인하면은 뭐 추세 전환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대장주의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지지선은 17,500달러 정도, 뭐 한 5,500달러, 뭐 12,000달러, 뭐 다양합니다. 하여튼 그 각 지지선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매수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5월에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버렸죠. 그만큼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는 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마세요.
이 비트코인이 완전 대장주고, 대장이죠. 일단 대장 코인이고,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코인을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 모르면 하지 말라. 이게 뭐 실체도 잘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응? 코인에 대해서는 섣불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투자하시면 되겠죠. 공부하면서. 비트코인도 공부할 게 많다고 하니까. 근데 그 외의 코인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모르면 아예 발도 담그지 마십시오. 응? 하여튼 요즘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버스가 대세다 해가지고 인버스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인버스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더 이익을 내고 또 상승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 별게 다 있어요. 인버스 ETF, 코인 인버스 ETF.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늦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